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인문 콘텐츠 학회 중계 학술대회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안남일입니다. 저는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축제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일상의 공동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 공동체라는 핵심 키워드는 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일상의 지금 공동체가 실제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발표에서는 축제에 대한 어떤 기원이라든지 연역 이런 것보다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대응책을 구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축제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확장되어 오고 있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의적인 부분과 어떤 축하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달리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 환경이 변하고 어떤 산업화와 도시화, 그 다음에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상 이 자연스럽게 제의적인 기능이 좀 줄어들고 유의성이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참여와 체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삶의 축제, 생활 축제 또는 일상의 축제로 지금 계속 변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방문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또 어떤 유무형의 문화 관련된 것들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고, 또 그 이야기 만든 것을 다양한 매체로 가공해서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 그러면서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축제라고 본다면, 바로 이렇게 기존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가치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또 소통 공유하면서 또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다는 점에서 바로 축제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유몽의 자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통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우리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념에서,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텔링과 또 메이킹, 빌딩, 또 팩토리, 또 리텔링, 이런 요소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지역 축제가 단순히 어떤 축제 기간에 소비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축제가 개최되는 그 지역 현장과 관련된 교통, 광고, 공연, 또 제품, 요식, 숙박, 관광 등등의 여러 산업의 간접적 효과 등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여러 측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끼치는 축제가 점점 규모도 커지고, 표에서 보는 것처럼 투입된 비용도 늘고, 물론 뭐 상대적으로 투입 비용의
비해서 수익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창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아래에 거의 스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뭐 비포 애프터로 나누기도 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비도 이야기 나오고 또 당분간은 우리가 이것이 종식될 때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위드 코로나의 개념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아직 우리가 뭐 백신 접종을 맞고 있긴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종식은 된다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향후 진행되는 과정은 어떤 위드 코로나로 함께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축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새롭게 진단하고 변화 모색의 시기로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아마도 적어도 축제만 놓고 보더라도 축제는 현장 자체부터 축제에 어떤 구성되는 내용들 또 프로그램들 또 진행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정말 코로나 이전 시대의 것으로 가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부터 2020년도 축제는 거의 뭐 다 스톱이 되었고요.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또 차년도로 넘어가서 뭐 행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지금 축제와 관련된 여러 유관업체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다른 사회 분야 여러 분야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축제 산업 또는 뭐 이벤트 산업, 축제 관광 이벤트 포함해서 정말 지금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어떤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94%와 91% 지역 축제 취소와 주요 문화관광 축제 취소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것도 1년 단위 전체 다 모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페이퍼에서도 기술을 해 놓았는데 94% 91%면 거의 100개 축제 중에 90개 이상이 취소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지역 축제 개최 현황을 2010년 기준 10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취소가 되었네요. 그리고 개최 연기 또 검토 중 개최 예정 이것도 거의 취소나 연기되었다는 것으로 본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90% 이상 축제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정말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2019년도까지만 시행을 하고 2020년도부터는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관련법 개정하고 개선 계획을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진행을 해서 이제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인증 제도를 통해서 축제의 발전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2020, 2021년도 문화관광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3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그 다음 또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3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정된 축제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이전 등급제에서는 매년 평가하던 것을 이제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어떤 경년제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평가의 방식도 바꿨습니다. 매년 이렇게 평가를 이전처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량적인 수치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각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축제 본연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이 등급제에서 뭐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지자체별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여유로워지면서 축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연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모든 게 스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대표 축제로 다 한 번씩 그 명명되었던 축제들은 이제 2020, 2021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라는 그 타이틀로 7개가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좀 글로벌화 시키는 축제로서의 어떤 축제 자격을 부여한 이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축제 관심이 좀 있으시면 축제의 명을 들어보셨다거나 아니면 실제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인증 제도를 통해서 문화관광 축제, 문화관광 예비 축제, 명예문화관광 축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연차별 지원을 이제 도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인증 제도의 절차 속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축제는 어떻게 가야 될까? 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제가 페이퍼상에 그림을 몇 개 올려놨는데 이것은 장흥물 축제 기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참 이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현장성과 정말 또 대규모 인원들이 어우러지는 앞서 제가 발표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공동체적인 분위기, 함께하는 분위기가 정말 물씬 풍기는 이런 사진인데요. 당분간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인원의 제한을 두고 또 이렇게 면대면 접촉의 시기를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록 사진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때로 굉장히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은 무주 반딧불 축제 메인 공연에서 대규모 인원들이 모여서 행사를 즐기는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대규모 운집 이런 것들이 힘들게 됐다면 이제 우리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지역 축제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뭐 비대면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온택트라는 명명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죠. 뭐 면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러나 이렇게 행사가 취소되고 모임도 자제되고 다들 주변 이 환경들이 단절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컨택에서 이제 언택으로 가는 거죠. 또 언택에서 이제 또 온택이라는 것을 신조어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그 언택을 하는 이런 온택의 시대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언택트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성공을 하고 뭐 인원도 뭐 310만 명이 찾아왔다 그러고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요. 아직도 우리가 컨택 시대의 축제에서의 그 어떤 양적인 부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판의 변형이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의 머리는 아직도 어떤 수치라든지 양적인 부분 많이 오고 많이 팔리고 특산물이 많이 팔려서 오히려 뭐 일반 그 컨택트 시대의 축제보다 훨씬 더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그럴까? 지금 이 그림은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나오나 공연입니다. 이때 뭐 이슈가 많았죠. 공연 자체에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 때문에 뭐 관객들이 호응을 높였던 적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무대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또 뭐 테스형으로 대비되는 그런 노래의 어떤 특징들 이슈가 있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테크놀로지 기술들은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스테이지와 그 플루가 그 같이 만드는 어떤 매 일주일 단위로 여러 스타들을 공연에 올려서 관객들과 호흡을 하는 여기 보면 뭐 증강실 뭐 그다음에 CG 그다음 또 여기 관객들의 호응에 따라서 무대의 조명이 바뀌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적인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온라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축제판에서 보면 상당히 그 언택트 관광지 백선이라 해서 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하고 이게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표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낯선 또 느닷없이 한국의 축제 뭐 예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선에서 또 축제를 뭐 선택하고 또 지금 아래에 볼 수 있는 사진은 그 언택트 강경 젓갈 축제인데요. 그 이 사진과 이건 홈쇼핑 사진입니다. 홈쇼핑과 비교해 보면 뒤에 그 스튜디오의 배경을 빼면은 그렇게 특별히 변별력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무대라든지 테크놀로지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는 축제를 기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축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축제. 이 언론 찾아보면요 무지하게 많이 뜨는데 요즘은 뭐 하이브리드형이 뭐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하이브리드라는 뭐 말은 뭐 그럴듯하죠. 예. 어떤 각각의 특징을 가진 것들을 조합한다는 이런 의미의 하이브리드가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 축제 현장에서 이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뭐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고 유행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오늘날 시대가 AI, CBM의 시대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에 녹인다. 그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런 게 없었다면 충분히 가능은 할 것인데 이런 어떤 그 테크놀로지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요. 그런 것과 함께 이 우리 축제가 이제는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전 것과는 다르게 만들어서 또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할 것인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용어에 있어서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하니까 온오프라인의 결합 이런 것으로만 가서는 자칫 어떤 축제 철학에 있어서의 그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춘전 마인 백신이라는 아주 우리 접종하는 백신과 같은 소리를 내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공간 굉장히 소규모로 움직이게 되겠죠. 대규모 아까 앞서 장흥물 축제나 무주 반딧불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임의 공간들을 연출을 하죠. 그래서 축제 공간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개별화시켜서 한 자리에서 그 축제를 즐기는 춘천 마임이 원래는 개최를 안 하기로 했다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개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그 관객들의 호응도 높았었습니다. 뭐 이런 축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보령머드 축제에서 보여준 이 집콕 머드 체험 키트를 통해서 현장에서 머드를 체험할 수 없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 온택트가 되겠죠. 이런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몽땅 축제에서는 이 몽땅 축제는 집객 유도도 하지 않고 사전 홍보도 없는 그냥 캠페인성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기존에 진행되는 축제와 다른 축제의 의미를 바꿔보는 그래서 한강 몽땅 안전 캠페인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산 인삼 축제인데 금산 인삼 축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의 장르에 들어가서 관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화성 능행차 정조대학 능행차라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하는 실제 재현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어떤 온라인으로 어떤 게임의 형식을 빌려서 앱으로 즐기는 어떤 체험들을 개발해내고 이런 다양한 이것은 축제 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이라는 현실 공간과 IC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역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축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것이 제가 오늘 발표하는 핵심 내용 중에서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뭐 하이브리드든지 뭐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의 축제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본질적 경험, 지속 가능성, 모델의 효용성, 민간주도 축제, 뭐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고민하게 될 텐데 이것들이 축제 스토리텔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는 콘택트 축제가 돼야 된다. 오프라인에서 개최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온택트 축제가 되었던 비대면 온택트 축제의 효과를 살리는 균형 잡힌 밸런스의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제가 온오프라인의 믹스와 균형 잡힌 밸런스 축제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 우리 문화관광 축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났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뭐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를 제가 페이퍼상으로 기술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실체가 좀 드러났다. 그전에도 문제점들을 제시했지만 많은 축제 연구자들이나 축제 종사자들이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제 현상들 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 선정되는 거에 등급제라든지 이런 거에 그 가려가지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조금 약해졌다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제가 내가 이 정도로 언급했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본격적인 변화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축제 연기나 취소보다는 생활방역 체제를 잘 갖춰가지고 콘텐츠 축제로 오픈을 하고 거기에 온라인 비대면 축제가 되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하든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또 휩쓸리는 유행에 휩쓸리는 이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본 발표에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과 함께 궁금한 점을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